이 로봇, 이 물건을 단 한 번도 실제로 본 적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로봇과 AI의 최전선을 같이 파헤쳐 볼 시간이 왔습니다. 저는 진행자 A고요. 저는 오늘 논문을 아주 깊이 파고 들어온 B입니다. 오늘 주제, 저도 처음 읽었을 때 좀 충격받았어요. 맞아요. 저도 제목 보고 잠깐 멈췄거든요. 실제 데이터 영영장, 가상 데이터 10억 프레임으로 훈련한 로봇이 현실에서 작동한다.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싶었어요. 그 의심이 딱 맞는 출발점이에요. 오늘 논문이 바로 그 의심에 정면으로 답하거든요.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기본부터 좀 짚고 가야 할 것 같아요. 로봇한테 물건 잡는 법을 가르치려면 원래 어떻게 해야 해요? 지금까지는 사람이 직접 손잡고 가르쳐야 했어요. 로봇 팔을 잡고 이렇게 움직여 하면서 수천 번 시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demonstration data라고 하는데요. 수천 번이요. 그게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물체 하나, 동작 하나에도 며칠씩 걸려요. 거기다 로봇마다 환경마다 다시 해야 하고요. 비용도 어마어마하고 확장 자체가 안 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로봇이 새로운 물건을 만날 때마다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야 한다는 거잖아요. 완전히 비효율적이네요. 맞아요. 그 병목이 로봇 학습의 가장 근본적인 한계였어요. 그럼 오늘 논문 얘기 들어가기 전에 요즘 많이 나오는 VLA 모델이라는 게 뭔지 먼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논문에서 계속 나오던데 개념이 아직 좀 낯설어서요. VLA는 Vision Language Action의 줄임말이에요. 카메라로 보고 명령어를 이해하고 행동을 출력하는 모델이에요. 쉽게 말하면 눈이랑 귀랑 손이 하나로 붙어 있는 AI라고 보면 돼요. 아, 그러니까 빨간 컵 집어줘라고 말하면 카메라로 컵을 찾고 그걸 잡는 동작까지 한 번에 나오는 거군요. 정확해요. 기존에는 보는 모델, 이해하는 모델, 움직이는 모델이 따로따로였는데 VLA는 이걸 하나의 엔드-투-엔드 모델로 통합한 거예요. RT2 같은 게 대표적인 초기 사례고요. 그럼 VLA 모델이 이미 있으면 이미 많이 발전한 거 아닌가요? 뭐가 아직도 문제였어요? 데이터예요. BLA 모델들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실제 로봇이 실제 환경에서 실제로 시범을 보인 데이터가 수십만 건 필요해요. 그걸 모으는 게 아까 말한 것처럼 너무 힘드니까 데이터 양이 한계에 부딪히면 성능도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결국 다시 데이터 문제로 돌아오네요. 그러면 시뮬레이션에서 만들면 되지 않아요? 가상이니까 무한정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 직관은 맞아요. 근데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시뮬레이션이랑 현실 사이에 갭이 있거든요. Sim to Real Gape이라고 하는데 가상에서 완벽하게 되던 게 현실 로봇에 올리면 작동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 그런 거예요? 가상이 더 통제된 환경이니까 오히려 잘 될 것 같은데요. 현실에는 가상에서 완벽하게 재현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빛 반사, 물체 표면 질감, 먼지, 흔들림, 가상에서 배운 패턴이 이런 것들에 취약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합성 데이터로 완전히 훈련하겠다는 시도는 대부분 현실에서 한계를 드러냈어요. 그런데 오늘 논문은 그걸 정면으로 돌파했다는 거잖아요. 2025년 5월에 공개된 GraphPLA예요. 핵심 주장이 굉장히 단순하고 명확해요. 실제 데이터 한 장도 안 쓰고 가상 데이터 10억 프레임으로만 훈련한 VLA 모델이 현실에서 작동한다. 10억이요. 그냥 숫자로만 들어도 규모가 상상이 안 가는데요. 그리고 그 10억 프레임이 전부 합성이에요. 시뮬레이션에서 자동 생성한 거고 실제 로봇이 실제 환경에서 찍은 건 단 한 장도 없어요. 그게 이 논문의 출발점이에요. 그 데이터셋을 어떻게 만든 건지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SynGrasp 1B라고 하던데 그냥 시뮬레이터 돌리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핵심 기술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포토리얼리스틱 렌더링이에요. 시뮬레이션 화면을 최대한 현실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물체의 질감, 조명, 그림자까지 현실과 최대한 유사하게 렌더링하는 거죠. 게임 그래픽이 진짜 사진처럼 보이는 것처럼요? 그 방향이에요.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 도메인 랜덤화예요. 조명을 밝게도 어둡게도 바꾸고 물체 색깔을 바꾸고 배경을 바꾸고 카메라 각도를 바꾸면서 엄청나게 다양한 조건에서 데이터를 쌓는 거예요. 도메인 랜덤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내는 건지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운전 비유가 딱 맞아요. 운전을 맑은 날만 연습하면 비 오는 날 못 몰잖아요.
그래서 시뮬레이션에서 일부러 비도 오게 하고 안개도 끼게 하고 밤에도 연습시키는 거예요. 현실은 결국 그 다양한 조건들 중 하나니까 다 경험해봤으면 현실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일부러 힘든 조건을 많이 경험시켜서 어떤 환경에서도 버티게 만드는 거군요. 정확히요. 그렇게 10억 프레임을 쌓은 게 Scene BB예요. 이 규모의 합성파지 데이터셋이 공개된 건 이 논문이 처음이에요. 그럼 이제 그 데이터로 훈련한 모델 구조를 얘기해야겠네요. GraphBLA가 어떻게 생겼어요? 크게 두 파트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보고 생각하는 파트예요. 카메라 영상을 보고 어떤 물체인지 파악하고 어떻게 잡을지 언어로 추론해요. 이걸 Autoregressive Perception이라고 해요. 언어로 추론한다는 게 어떤 건가요? 실제로 텍스트를 생성하는 건가요? 맞아요. 이 물체는 원통형이고 표면이 매끄럽다. 위쪽을 잡는 게 적절하다. 이런 식으로 언어 추론 과정을 거쳐요. 두 번째 파트가 그 추론 결과를 받아서 실제 로봇 팔의 동작을 생성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Flow Matching을 써요. 플로우 매칭이 뭔가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서요. 기존에 많이 쓰던 디퓨전 방식이랑 비교하면 이해가 빨라요. 디퓨전은 완전히 랜덤 노이즈에서 출발해서 조금씩 노이즈를 제거해가며 목표 동작에 도달하는 방식이에요. 단계가 많고 느려요. 마치 흐릿한 사진을 점점 선명하게 만드는 것처럼요. 좋은 비유예요. 플로우 매칭은 달라요. 출발점에서 목표점까지 가장 부드러운 경로 하나를 바로 그리는 방식이에요. 단계가 훨씬 적고 빠르고 다양한 행동 분포를 표현하는데도 유연해요. 그러니까 돌아가지 않고 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리고 이 두 파트, 언어 추론이랑 행동 생성가 chain of thought, 하나의 흐름으로 묶여 있어요. 생각하고 움직이는 과정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Sim to Real Gape이랑 어떻게 연결돼요? 모델이 아무리 잘 생각해도 가상에서 배운 거면 현실에서 차이가 날 것 같은데요. 이게 이 논문의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예요. 행동을 바로 출력하는 게 아니라 먼저 언어로 추론하게 하면 그 추론 과정에서 인터넷에서 배운 의미 지식이 개입해요. 인터넷 지식이요? 그게 어떻게 로봇 동작에 연결돼요? VLA 모델에 기반이 되는 대형 언어 모델은 인터넷 텍스트로 훈련됐잖아요. 사과는 둥글고 매끄럽다. 병은 원통형이다. 유리잔은 깨지기 쉽다. 이런 상식들을 이미 알고 있어요. 소티 추론이 그 지식을 끌어다 쓰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뮬레이션에서 한 번도 없는 물체라도 언어 지식으로 파악하고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아, 시뮬레이션 데이터 학습이랑 인터넷 언어 지식이 COT를 통해 연결되는 거군요. 그래서 가상에서 못 본 물체도 커버가 되는 거고요. 그게 Sim to Real Gap을 줄이는 구조적인 방법이에요. 행동만 배우는 게 아니라 의미를 이해하고 행동하니까 가상과 현실의 시각적 차이가 있어도 개념 수준에서 브리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Open Vocabulary Grasping으로 이어지겠네요. 학습 때 없던 물체도 잡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 파란 머컵 잡아줘 라고 했을 때 훈련 데이터에 그 머그컵이 한 번도 없었어도 시각 정보로 머그컵을 인식하고 언어 지식으로 어떻게 잡는 게 맞는지 추론해서 집을 수 있어요. 이게 오퍼페인을 generalization이에요. 와, 그게 실제로 된다는 게 실험으로 증명됐다는 거죠. 실험 설계가 어떻게 됐는지도 궁금한데요. 두 축으로 검증했어요. 하나는 실물 로봇 실험이고 하나는 시뮬레이션 표준 벤치마크예요. 실물 실험에서는 논문 저자들이 실제 로봇한테 처음 보는 물건들을 줬어요. Zero shot 조건이에요. 사전에 그 물체를 학습 데이터에 넣지 않고요. 그 Zero Shot 조건이 중요한 거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처음 보는 물체에 대한 Zero shot 파지 성공률이 기존 모델들 대비 눈에 띄게 높게 나왔어요. 다양한 형태, 다양한 재질의 물체를 실물 실험에서 안정적으로 집었고요. 실제 데이터 한 장도 안 쓰고 이 수준을 냈다는 게 비교 모델들 대비 특히 인상적인 결과예요. 그럼 시뮬레이션 벤치마크에서는요? 공개된 표준 벤치마크에서도 경쟁력 있는 결과가 나왔어요. 두 가지 검증을 모두 통과했다는 게 중요해요. 실물에서만 잘 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기준에서도 측정됐으니까요. Few Shot Adaptability도 논문에서 다루던데 그게 어떤 건가요? 사람마다 물건 짚는 스타일이 다를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병을 위에서 잡고 어떤 사람은 옆에서 잡는 걸 선호하는 것처럼요.
Few shot adaptability는 그 사람이 3번에서 5번 정도 시범을 보여주면 그 스타일을 학습해서 적응하는 거예요. 그게 산업 현장에서 엄청 유용하겠네요. 공장마다 작업 방식이 다르니까요. 정확히 그 지점이에요. 기반 모델은 합성 데이터로 훈련하고 실제 배포 환경에서 소량의 시범으로 빠르게 적응하는 구조예요. 이게 실용적인 배포 시나리오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까지 들으면 완벽한 것 같은데 한계도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있어요. Seem to real gap이 줄었지 사라진 게 아니에요. 투명한 물체에서 실패율이 높아져요. 유리컵이나 투명 플라스틱 같은 거요. 카메라로 정확히 인식하기 어렵고 시뮬레이션에서도 투명도를 완벽히 재현하기 힘들거든요. 반사가 심한 것도 문제겠네요. 맞아요. 금속 재질이나 반사 코팅된 물체도 취약해요. 거기다 형태가 매우 특이한 물체, 뾰족하거나 비정인 것들, 도 성공률이 떨어져요. 시뮬레이션 데이터가 일반적인 형태에 집중돼 있으니까 극단적인 케이스엔 아직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VLA 모델들이랑 비교했을 때 이 모델의 포지션이 어디예요? 어디서 앞서고 어디서 밀려요? Zero shot, 일반화에서 강해요. 특히 실 데이터 없이 이 수준을 낸다는 게 핵심 강점이에요. 반면 정밀한 조작, 나사를 끼운다거나 아주 좁은 곳에 넣는다거나 이런 연속적이고 복잡한 동작은 아직 실제 데이터로 훈련된 모델이 더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잡는 것에 특화된 기반 모델이다 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게 이 모델의 정확한 포지셔닝이에요. 파지 특화 기반 모델로 제안하는 거예요. 여기서 파인 튜닝을 얹어서 특정 용도에 맞게 쓰는 구조예요. 논문에서 데이터셋이랑 가중치를 오픈소스로 공개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왜 중요한 건가요? 이 규모의 합성 파지 데이터셋이 공개된 게 처음이에요. 연구자나 스타트업이 데이터 수집 비용 염원으로 바로 이 위에서 파인 튜닝을 시작할 수 있어요. 기반 모델까지 공개되니까 진입 장벽이 완전히 다른 수준으로 낮아지는 거예요. 원래는 이런 데이터 모으는 것 자체가 대형 연구소나 큰 회사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었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그 데이터 수집 능력이 곧 경쟁력이었어요. 이게 오픈소스로 풀리면 그 진입 장벽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누구나 이 기반 위에 올라설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실제 세계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좀 더 큰 그림으로 보면요. 3가지를 봐요. 첫째, 산업 매니플레이터예요. 공장에서 새로운 라인이 생길 때마다 로봇을 다시 훈련해야 하는데 그 재훈련 비용이 대폭 줄어요. 새 제품 사진 몇 장에 몇 번 시범이면 적응이 되는 거니까요. 유연 생산이 훨씬 쉬워지겠네요. 둘째, 의수나 재활 로봇이에요. 사용자마다 신체 조건도 다르고 잡는 방식도 달라요. 퓨샷 적응으로 각 사용자에게 빠르게 맞출 수 있어요. 셋째, 가정용 로봇이에요. 오늘 처음 산 물건을 내일부터 집을 수 있는 로봇이 현실에 훨씬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네요. 데이터 병목이 풀리면 로봇이 배우는 속도가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게 이 논문이 던지는 가장 큰 메시지예요. 단순히 성능이 좋아졌다는 게 아니라 로봇이 학습하는 방식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실제 시범 데이터 수집이 더 이상 필수 조건이 아닐 수 있다는 거니까요. 오늘 정말 많은 걸 배웠는데 마지막으로 핵심만 딱 3줄로 정리해 주시겠어요? 첫째, GraphBLA는 실제 데이터 없이 합성 데이터 10억 프레임으로만 훈련해서 현실에서 작동하는 VLA 모델이다. 둘째, 소티 추론과 플로우 매칭이 Seemed Real을 구조적으로 줄이고 Open Vocabulary 파지를 가능하게 했다. 셋째, Singras Brand B 데이터셋과 가중치가 오픈소스로 공개되면서 로봇 파지 연구의 진입 장벽이 무너진다. 완벽한 정리예요. 다음 시간엔 시뮬레이션을 넘어서 로봇이 실제 세계에서 보는 방법을 다뤄볼 건데요. 3D 인식과 촉각 센서 융합 논문을 뜯어볼 거예요. 손으로 잡는 것에서 느끼면서 잡는 것으로 넘어가는 다음 단계예요. 오늘 얘기 나눈 GraphBLA랑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주제라서 기대가 돼요. 구독이랑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 보시고 드는 생각 댓글로 남겨주세요. 합성 데이터로만 훈련한 AI, 여러분은 믿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어떤 상황에서 쓰고 싶고 어떤